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놀라운 사실은 아마도 전임 대통령님께서 유럽에 도착할 때 꽤 많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교민 간담회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. 이곳 교민들 수가 되게 한 5,000명 교민, 그러니까 대외 국민도 아니고 국적을 갖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전에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가 선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의 자손들, 동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5,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단위 분들이 크지는 않아서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벨기에가 6개월에 참전을 해가지고 당시에 106명이 전사를 했다고요. 국가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전했고 많은 수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. 그 숫자나 이런 비교를 해보면 5,000명 교민도 결국 적은 수는 아니죠.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오면 보통 애국자들이 되지 않습니까?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모든 국제 위상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뢰도 정도에 따라서 대접이 좀 다르잖아요. 안 그런가요? 아마 한 2, 3년 사이에 극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국이 잘해야죠. 또 교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제외 국민들 숫자가 수백만에 이르잖아요. 뭐 많게는 750만 되기까지 얘기합니다. 앞으로 각 국가별로 저는 제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 대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대사님 자주 뵙나요? 말이 없네요. 제가 이번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외 공관장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.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제외 국민들, 동포들과의 면담들을 자주 접촉들을 늘려서 그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, 뭐가 불편한지,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를 다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견이 너무 적었어요. 1,200건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이상 나와야 정상이죠.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벨기에에 사시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. 대한민국의 제외 공간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그게 제로가 될 때까지 먼저 다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. 그게 제외 공간의 역할이다. 저는 뭐 그게 대한민국 치면 우리 대사님이 격화시켜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작가 없이 받아야 생각하죠. 뭐 규모가 크면 그 이상의 직함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제외동포들 교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분들의 불편함도 해결해 가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위상을 그대로 외국 현지에서 실현하는 것 아니겠어요?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사님도 우리 교민들과 자주 만나세요. 예를 들면 벨기에에 살고 있는 동포가 대체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최소한 파악해야 된다. 그거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있던데 제가 얼핏 생각이 났어요. 가끔씩 모임도 좀 가지죠.
또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지원도 좀 해드리시고, 보나마나 뭐 한글한테 지원해달라 이런 소리 할 건데,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또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잘 하고 계세요.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제외공간의 역할을 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되게 바쁘고 힘들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공간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뭐 정부의 공식적인 역할,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적 부분에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 바빴을 텐데, 이제 그걸 넘어서서는 당연한 거예요. 넘어서서 문화 산업 진출이라든지 또는 제 교민들의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. 제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만나기도 어렵고 가면 친절하고 얘기를 하면 부지하 세월에 언제 답이 올지 모르겠고 그런 시절도 가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. 여러분들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, 대단히 뛰어난 나라죠. 여기에 뛰어난 선진국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바뀌었죠. 여러분 원조를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앞서더니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국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? 정말 장족의 발전했다고 하죠. 그 변화, 그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인식도,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어요. 여러분의 고국에 대한 이미지도, 자부심도 많이 바뀌었겠죠. 앞으로는 여기 이런 상황을 좀 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저력을 믿습니다.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. 이 벨기에라고 하는 땅에 여기 인적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, 벨기에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정말 낯선 땅으로 오신 분들, 또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공해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위대한 민간 외교관들 아니겠습니까?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말로 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대한민국은 보통 통상국가라고 부르죠. 자기들끼리 몰려서 살 수 없어요. 전 세계와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.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죠. 그러려면 국제 교류가 매우 중요해요. 국가 간 협력,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국가 간의 공식적 관계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. 민간 영역에서의 민간 교류 협력도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. 대한민국으로서는 여러분이 기획하는 성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. 그 지원은 뭐 직접적으로 현금을 드리거나 하지 못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고,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해요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에 하나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,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많죠? 없어요? 다행이네. 보통은 우리가 간담회를 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몇 사람 발언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밥만 먹다가 보통 가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를 그렇게 보내기 좀 아깝다는 게 제 생각이죠.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.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. 그렇게 하실래요? 기회를 드릴까요? 그럼 저희 밥 먹고 가시겠습니까? 원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, 이
공개를 할까 말까. 여러분들의 발언이나 이런 얘기들. 그것도 여러분 의견에 맡길까 싶어요. 좀 어떠세요? 공개할까요? 뭐? 공개는 여기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는 가끔씩 그걸 노리고 광고하는 분도 계세요.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뭐 의견 한번 들어보고 공개할까요? 말까요? 공개하자. 하지 말자. 그럼 해. 통상예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.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정리 중계로 나갔고 여러분들 발언하는 것은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찍었다가 잠깐 있다가 전체를 내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매우 반갑고요. 다른 데에서 제가 만난 교민들보다 되게 젊고 밝으세요. 뭔가 사연이 있겠죠. 여러분들 정말로 격변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걱정 많이 했죠.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